오늘 장을 복습하고 내일 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참투자 대비하기 좋은 시간 밤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장 공략 노트의 진행을 맡은 강채림입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오늘장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 체크해보고요, 특징주와 섹터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종목 고민 있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서만 정보 받을 수 있는 무료 과외방도 열려 있는데요. 저희 하단에 네모박스 보이실까요? QR코드라는 겁니다. 여기에 휴대폰 카메라 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저희 무료 과외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무료 과외방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명과 다양한 주식 혜택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50분 동안 얼른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오늘 우리 시장은 불타는 금요일을 2배 더 기쁘게 만들어줬습니다. 뉴욕 증시 강세에 코스피에도 훈풍이 불어오면서 1% 넘게 상승했는데요. 하락장을 보이던 코스닥도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불금을 보여줬던 오늘 우리 시장 뜨거웠던 분위기, 최병민 본부장님과 함께 복습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민 본부장입니다. 불금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박스영재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주식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 양쪽 빨간불 켜줬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흐름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코스피는 거의 한 3일 만에 1%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 3일 연속 0.3%, 0.3% 계속 조정을 보이면서 좀 시장이 힘을 다한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있었는데 네. 오늘 다행히 양시장 모두 상승해서 앞으로 연말뿐만 아니라 연초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1.38% 상승을 해서 1,46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0.29% 상승을 해서 93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유는 코스닥의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의 개별적인 악재, 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네. 시장은 악재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특허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도 이거 알테오젠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전문가보다 알테오젠에서 많이 공부했다고 좀 자부를 하는데 이런 특허 문제는 네. 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5년 전부터 알테오젠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전무님도 그렇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문제고 알테오젠이 이 할로젠이 독점하고 있던 SC 제형 부분을 네. 특허를 회피하면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 특허를 회피하면서 유명해졌고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인 머크가 6조라는 큰 돈을 투여해가지고 기술 수출을 받아간 거니까 이들도 그 특허에 관련돼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6조라는 큰 돈을 두고 가져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할로자임이 이 특허가 이제 새로운 약이 나오기 전에 네. 출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딴지를 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있으면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시장을 네. 그렇게 되면 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넘어가면은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악재를 좀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약했고 특히 바이오가 약했지만 뭐 네. 알테오젠 주주님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때문에 같이 하락한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나빴지만 이건 나쁜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기회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는 선물옵션 만기, 동시오물 만기가 끝났고 또 금리 결정,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다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면으로 양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미국은 오라클이라는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네. 특히 챗 GTP랑 좀 연관이 큰 기업이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섹터,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기술주가 약하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약세였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소부장 종목들만 좀 힘이 좀 빠졌었는데 미국에서 오라클이라는 그 대형 IT 그 주도하는 시장에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 마이너스 10%나 빠졌는데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했다는 것은 저는 추가적으로 한국의 반도체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네.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전력기기, 그리고 풍력, 원전, 로봇 섹터가 강세였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주도 섹터인데 이쪽이 좀 쉬다 보니까 전력기가 풍력, 원전 같은 좀 틈새 시장을 노린 그런 섹터가 올라갔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풍력 사셔야 된다. 그리고 로봇 사셔야 된다. 네. 로봇이랑 풍력이라는 단어만 제가 특히 로봇은 한 100번 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로봇이나 풍력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은 매매 좀 방법을 좀 바꿔보시고 저희와 함께 계속 시청을 하시면서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서 조금 좀 불안했던 요인은 환율이 1,477원으로 네. 거의 전고점이었던 1,479원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예. 이 부분이 좀 시장을 조금 위협하는 요인이긴 한데 이미 1,479원을 찍어봤으니까 1,479원을 뚫는다고 해도 크게 시장을 좀 하락하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이미 한번 맛을 봤으니까요. 네. 다만 1,500원이라는 앞에 숫자가 달라지면 네. 요거는 좀 시장에 한 번 정도는 지난 12월처럼 충격을 좀 줄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1,500원이라는 앞자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쨌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500원을 뚫는다고 해도 한 번 충격 주고 다시 올라가지 1,500원 뚫었다고 시장이 뭐 박살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00원을 처음 뚫었을 때도 네. 시장 끝났다라고 했었고요. 1,400원을 처음 뚫었을 때도 시장 또 끝났다 했었거든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혹시라도 또 1,500원을 뚫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때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거래소는 거의 3배 가까이 많았고요. 코스닥도 지수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지만 네. 상승 종목이 200개 더 많을 정도로 체감 지수는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주목할 점은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오늘이 선물 옵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 선물에서 1조나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첫날 1조를 매수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은 좀 외국인은 상방으로 본다라고 좀 볼 수가 네. 있겠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1조나 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한 1.4조 정도 현물에서 1.4조를 매수를 했고 오늘 개인만 양시장 모두 매도를 했는데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1.5조나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개인 수급을 좀 볼까요? 전 개인 수급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어디가 주도 업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힌트가 개인이 어떤 주식을 팔고 있느냐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뭐 제 방송뿐만 아니라 나중에 혼자 매매하실 때도 뭐라 그래요? 표는 나중에 HTS 보시면서 한번 꼭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 1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는 앞으로도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나 눈여겨볼 점은 제가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특징주로 가지고 왔지 네. 않습니까? 이거
그 우주항공주 이제 다시 좀 봐야 된다. 네네. 올해 쉬었다. 그리고 뭐 스페이스 X가 내년에 상장한다, IPO 한다 하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개인 매도 1위였습니다. 네. 제가 특징주로 얘기하는 종목들이요. 그거 그냥 웃어 넘기지 마시고 한번 관심 종목에 꼭 넣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우주항공의 또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네. 개인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또 개인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했다. 그 말은 개인은 시장을 하락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상승할 수밖에 시장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가 로봇 주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작은 주식, 하나는 큰 주식, 나머지 하나는 뭐였죠, 아나운서님? 앞으로 클로봇. 네, 맞아요. 클로봇이 있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작은 로봇, 큰 로봇, 그리고 하나는 클로봇이 클로봇. 있다고 농담을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엊그제 같아요.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클로봇 같다고. 근데 벌써 50%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저도 보고 놀랐어요. 예. 그리고 개인들이 네. 매도 2위잖아요. 제가 이런 주식을 계속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특징주, 히든주 놓치지 마시고 시청 끝까지 하셔가지고 받아가셔서 계좌를 좀 따뜻하게 만드는데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일하시다가 뭐 계속 주식을 보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 끝나시고 지금 요 1시간 공부하시는 시간을 이용하셔가지고 계좌를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침 8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거의 월요일 빼고는 매일 이렇게 주식을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한 거를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한번 관심 종목, 매수는 안 하시더라도 관심 종목에라도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레인 로보틱스, 뭐 현대무벡스, 휴림로봇, 나우 로보틱스, 유진로봇 거의 다 이제 로봇 관련주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월 첫째 주 1월 6일 날 미국에서 CES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는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을 상당히 주도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번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차라리 안 사실 거면 끝까지 안 사셔야지. 1월 6일 날 CES 열리는데 와 1월 3일쯤 돼가지고 야 이거 너무 급등한데 나도 따라 사볼까 하면은 거기가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거면 지금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또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셨어야지 매수를 안 하실 거면 끝까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또 1월 초에 또 급등할 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CES가 1월 6일에 열리니까 못해도 1월 4일, 5일에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그럼 예. 지금 매수하기에도는 늦지 않은 타이밍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 중에 하나로 네.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로봇 테마에서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급등한 클로봇이나 로보티즈 네. 같은 거는 너무 올라서 음, 지금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쵸.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로봇이 있고요. 기술력도 있고 대기업이랑 협업도 하는 로봇입니다. 네. 좀 마지막에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그거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클로봇 오늘 제가 4일 전에 말씀드린 거 오늘 뭐 상한가 가까이 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좀 매수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히든 종목 로봇주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 업종이 하나는 뭐 해와 바람. 근데 해와 바람, 해는 아니고 사실 바람입니다. 바람이랑 또 여기 우주항공이랑 바람, 풍력주가 특징 업종이었는데 제가 풍력 사셔야 된다고 네. 정부에서 그냥 너 풍력 사세요라고 그냥 대놓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SK 이터닉스는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었고요. 그쵸. CS 윈드는 제가 그때 특징주로 한번 가져갔었는데 풍력주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로봇주는 이미 급등한 거는 좀 늦었다고 보지만 풍력주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SK 이터닉스나 CS 윈드, 뭐 좀 밑으로 내려가면 태광, 뭐 동국 SNC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으로 태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태웅이 지금은 좀 비리비리했지만 한때는 얘가 코스닥 시총 몇 위까지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그냥 대충 설마 시총 10위 안에 들었나요? 시총 2등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2등까지 네. 올라갔었던 엄청난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네. 원전과 풍력에 들어가는 철강 단조 제품을 만들거든요. 대형 단조 제품을 만드는데 한때는 태웅이 원전과 풍력 관련주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이야 좀 이러고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또 한번 끼가 있었던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리고 태웅같이 한번 풍력과 원자력으로 코스닥 시총 2등까지 찍어봤던 놈이 다시 한번 달릴 수도 있으니까 요 태웅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은 뭐 내년에 스페이스X 상장도 있지만 네. 우리 정부에서도 우주 산업을 키우겠다는 이런 정책을 오늘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또 올랐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려서 오늘 좀 네. 수익이 좀 나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 또 너무 올라서 또 경고 종목으로 또 투자 네. 경고 종목으로 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좀 수급은 안 좋겠지만 어쨌든 우주항공은 내년에 스페이스X 상장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종목들 여기 해와 바람, 풍력 특히 풍력도 지금 핸드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만 들어오지 마시고 요 지금 종목들 이거 딱 깨끗하게 치워드릴 테니까 사진 찍으셔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MTS나 HTS에다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저장해 두면 계좌 수익 보시는데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사진 드신 김에 저 QR코드도 들어오셔서 저 가해방 함께 하시면 좋은 종목이랑 그다음에 히든 종목도 같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좀 참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자면 양봉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위에서 음봉이 한 2개, 3개 이렇게 보였다가 다시 여기를 장악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악하는 양봉. 보통 이 패턴은 올라가겠다는 패턴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이 지금 오늘 선물에서 1조 매수한 걸 보면 다음에는 올라가겠죠. 올라간다고 치면 4,200 전고점을 넘으면 또 신고가입니다. 코스피 다음 주에는 신고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좀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의 개별 악재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가 좀 개별 악재 때문에 조금 좀 지수가 좀 정체돼 있지만 네. 하지만 그 악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걱정할 그 특허 관련된 악재는 나중에 보면 그때 샀어야 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악재니까요. 코스닥은 다시 천을 향해서 좀 갈 네.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복습 노트 좀 간단하게 좀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코스닥은 일부 대형주들 하락에 힘을 쓰지 못했으면서도 장중 전환해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하루였죠. 우주항공과 풍력주가 좋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오늘 시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풍력주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장 복습 노트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에 집중해야 할지 알아볼 시간인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에 대한 종목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그러면은 내일장을 공략할 특징주 알아볼 시간인데요.
저희 최근 시장을 보면 원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실한 중심 테마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 다가가기에는 조금 멀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오늘 첫 순서로 원전 테마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첫 순서로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원전 특히 SMR 관련주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라서 네. 오늘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주식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두산에서 원전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뭐 하는 회사인지는 쓰지 않고 최근에 원전 관련 기사를 좀 몇 개 뽑아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AI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미국은 그 엔비디아를 통해서 반도체 고효율 반도체를 좀 고성능 반도체를 통제하면서 좀 싸우고 있고 중국은 우리는 전력이 남아 돌아 그래서 우리는 뭐 좀 성능은 안 좋은 반도체긴 하지만 그거라도 물량 공세로 전력이 남아 도니까 할 수 있다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미국도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SMR 16대, 그러니까 소형 원전입니다. SMR이라는 거는 소형 원전이고 그거 16대 제작을 돌입했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상무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돈 중에 7,500억 달러는 원전 건설에 사용하기로 한다. 당연히 그래도 우리나라에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두산 에너빌리 같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수혜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꼭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예상 특징주는 단기적으로 가져오는 종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좀 볼만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개월 동안 쉬었는데 몇 개월 동안 쉰 거를 요거 하나 먹겠다고 힘들여서 뚫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좀 내려왔을 때 한 요쯤에서 매수 소개를 드렸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관심주에 넣으시라고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테마로 상당히 좋고요. 정고점까지만 올라도 지금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 정고점이 9만 5천 원이니까 거의 한 20% 가까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한 두산 에너빌티 참 좋은 종목이다 싶어서 가지고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원전 테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도 좋다고 하셨고요. 원전 중에서도 좋은 종목이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는 바이오 테마인데 오늘은 우선 대형주가 좀 더 관심을 받으면서 바이오 테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바이오 매니시잖아요. 어떤 바이오 테마에서 종목 살리러 오셨는지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바이오에서 메디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한미약품이 바이오계의 어머니 같은 느낌이라면 네. 지금 메디포스트는 바이오업계의 고조할아버지 같은 느낌입니다. 네. 강채림 아나운서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항우석 박사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네. 그때 그분이 이제 예. 만드신 회사인가요? 그분이 만드는 건 아닌데 그때 네. 복제개를 만들면서 그때 복제양 돌리도 있지만 복제개 스피너인가 제가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복제개를 만들면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장을 좀 리드를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때 바이오 섹터가 강한 모습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좀 논문 조작 논란도 있고 그러면서 메디포스트 같은 줄기세포 주식들이 다 결국은 좀 박살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그 황우석 박사의 그 줄기세포가 완전히 가짜는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복제개를 만든 것도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유튜버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으니까 그거를 복제해서 똑같은 개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기도 해서 줄기세포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줄기세포가 끝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기반을 해서 관절염 치료제, 무릎 관절염 치료제를 좀 거의 임상을 성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의 임상 막바지가 됐고 곧 있으면
치료 그 신약이 통과가 될 그런 상황이라서 한 내년쯤이면 신약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이미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신약이 아직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고 내년에 나올 거라는 거지 내년 언제쯤이면 또 모릅니다. 물론 오히려 연초에 만약에 신약이 나오게 되면 아니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끝나버리니까. 하지만 기대감에 계속 N자형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21선 닿으면 또 올라가고 21선 닿으면 올라가는데 지금 또 21선에 닿아 있어서 단기적으로 최소한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금리를 내렸잖아요. 미국에서 성장주, 특히 바이오 섹터 하나 정도는 단기적으로나마 좀 포트에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바이오 테마의 메디포스트였고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서 또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는 반도체인데요. 오늘 대형주는 조금 강했지만 반도체 테마 자체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이렇게 반도체 테마 약간은 약세를 보인 하루였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가능성 보고 가지고 오신 걸까요? 예, 오늘 소부장은 미국이 워낙 그 기술주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반도체 네. 소부장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 걸 보면 네. 반도체 섹터는 뭐 내년에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으로 몰래 출장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몰래인지 뭐 네. 다 알게 됐기 네, 때문에 몰래 이제 갔는데 몰래는 아셨네요. 아니지만 몰래 갔는데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네. 미국에 가 계시는데 거기서 일론 머스크랑 좀 만남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다음 주에 뭐 어떤 괜히 놀러 간 건 아니겠죠. 뭐 와인 한 잔 마시러 같이 마시러 간 건 아닐 테고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삼성 그런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될 테고 공장을 지으면 뭐 HP, SP 같은 반도체 핵심 부품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특히 HP, SP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탑 티어입니다. 탑 티어. 거의 1,000억을 팔면 500억이 남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엄청나네요. 거의 물장사나 마찬가지죠. 네. 팔면 반이 남아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특히 고성능 AI 반도체가 나올수록 HP, SP의 그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내년에 미국 테일러라는 지역의 반도체 공장이 대형 발주가 나올 수가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HPSP는 삼성으로 좀 납품할 이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삼성향 발주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3분기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3분기에 증권사가 평균적으로 예측했었던 이익에 하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0억을 영업이익을 낼 줄 알았다면 한 250억 정도 낸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향 대형 발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50%인데 매출까지 증가를 한다면 이 주가는 매출 증가 곱하기 영업이익률의 그 상승,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해서 거의 곱하기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주식, 소부장 반도체 주식은 꼭 챙겨 보셔야 된다. 그래서 HP, SP는 꼭 챙겨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여기 왜 기회라고 말씀드리는지 차트를 보시면요. 보시면 요때 실적 기대감 워낙 이때 지난 여름에 HPC, SP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만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특히 하이닉스가 무슨 바이오 잡주처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풍력, 바이오 이쪽만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또다시 2달 동안은 반도체만 올라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2달 동안은 반도체가 좀 힘든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이제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때가 됐고요.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봐도 요 하단 추세 상승 추세의 하단 부근에 맞닿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저는 요 지금 가격권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HPSP를 이 발음이 어려워요. HPSP. 네,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HPSP 살펴봤고요. 이것도 역시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매번 이렇게 다양한 테마에서 전략 짜주시는데 특히 바이오주 상승률이 너무 좋죠. 상승률표 보시면서 왜 본부장님이 바이오 매드로 불리고 있는지 또 바이오 외에 다른 종목 공략도 얼마나 잘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현재 히든 종목 상승률표 보시면요. 인벤티지랩의 73% 상승률만 봐도 왜 본부장님이 바이오맨으로 불리는지 단번에 알 수 있고요. 앞으로도 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니까 인벤티지랩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부장님 다양한 테마에서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고 계시죠. ISC와 케어젠 각각 57.6%, 37.3%의 상승률 보이면서 바이오맨은 바이오에만 강한 게 아니다. 나는 반도체에도 강하다라는 모습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 머티리얼즈도 11% 올랐는데 일주일 전에 소개해드렸던 큐로셀도 6% 넘는 상승세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따끈따끈한 최근 히든주 상승 종목 이것들 말고도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일주일 전에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죠. SK 이터닉스. 금요일에 소개해드렸고요. 10.75%의 상승률 보이면서 본부장님의 안목은 역시 빨간불 포착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본부장님이 여기서 특히 풍력주 저번에도 강력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소개해 주실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좋게 보시고 어떤 가능성 보시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 SK 이터닉스는 원래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랐지만 아직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요. 오.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 정책을 이용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 그냥 대놓고 나 풍력을 이제 키울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관련주를 안 사고 있는 것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이 틀려먹은 겁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거는 그냥 뭐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그런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돈을 버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어떤 산업을 밀고 가느냐를 꼭 네. 파악하고 계셔야, 공부하고 계셔야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풍력을 강력하게 밀고 있으니까요. 풍력 관련주 꼭 SK 이터닉스가 아니더라도 뭐 CS 윈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풍력이나 태강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SK 이터닉스를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요. 이게 SK 이터닉스가 풍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 또 ESS라는 그런 연료전지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ESS는 혀가 짧아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그런 배터리 같은 겁니다. 그런 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물론 전선주들도 중요하지만 요 ESS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SK 이터닉스는 풍력도 하고 ESS도 하고 특히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연료전지 사업도 하고 그냥 나는 이번 정부에서는 얘를 밀어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 회사가 좀 상당히 정책적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처음 여기 소개시켜 드렸을 때 비하면 이미 뭐 10%가 올라 있긴 하지만 아직 차트로 보시면 지금 바닥에서 겨우 지금 고개 만든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오랜 기간 바닥을 헤매다가 이제 겨우 고개만 빼꼼 올린 상황이니까 요거는 뭐 지금도 매매하셔도 상당히 좀 저점에 잡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거의 한 6개월 쉬었습니다. 6개월 쉬었는데
지금 잡으시면 6개월 전에 매수해가지고 고통받으신 분 있죠? 그분의 고통을 6개월 받았을 것을 안 받고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을 해서 좀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터닉스 이렇게 좀 설명 다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터닉스 저번 금요일 히든 종목이었고요. 현재 10%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풍력 관련주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추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생방송 중에도 히든 종목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QR 스캔하고 무료 과외방 들어오시면 종목명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히든 종목까지 한 번 더 짚어주는 시간 가졌고요. 네, 주식 계좌에는 아직도 파란불이 켜져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 가능하고요. 저희 한 가지 더 방법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무료 과외방 들어오시면 같은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세한 종목 상담 신청 방법과 함께 과외방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까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만나볼 시간인데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 가능하고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과외방 들어오셔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저희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뒷번호 1357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클로버디시고요. 매수가 42,000원에 비중 33%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방송 보고 샀는데 저 지금 대박이에요. 저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승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예, 방송을 보고 사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어쨌든 이렇게 저를 믿고 매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한 요때쯤 요때쯤이겠네요. 요때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때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50%, 한 4만 한 2천 원 정도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6만 5천 원이니까 거의 5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부를 하고 매수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저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 50% 정도 수익이시면 저는 만족하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부를 만약에 더 해서 더 갈 것 같다 하시면 CES가 열리는 1월 6일이라고 했죠. 1월 6일 날 매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때 매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1월 6일 전이 한 1월 최소한 4일 정도에는 매도를 하셔야 수익을 좀 더 크게 확정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 때문에 매매하신 거라면 일단은 수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수익을 좀 더 올리시려면 뭐 1월 4일엔 좀 매도를 꼭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히든 종목이 로봇 관련주거든요. 그걸 매도하셔가지고 히든 종목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1357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우선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50% 이상 수익 실현하시고 클로버 다음에 말씀해주는 로봇주로 한번 교체해보는 건 어떤지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 들어가 볼게요. 뒷번호 6171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카카오고요. 매수가 12만 2천 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분께서 보유한 지 3, 4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손절해야 할지 계속 버텨야 하는지 많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아마 월봉으로 보면 12만 원이라면 한 요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카카오가 한창 그 인기가 많을 때 요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은 요때 물렸습니다. 근데 여기 막 카카오 뱅크 상장하고 카카오 뭐 상장하고 카카오 게임 상장하고 그러면서 이 카카오는 빈 껍데기만 남았죠. 그래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LG 엔솔과 더불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박살이 나 있는데 근데 벌써 3년을 이미 4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 보유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매도를 하시는 거는 조금 아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일봉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미 뭐 3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 일봉으로 보는 건 의미 없어서 월봉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거래 죽이면서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봉이었으면 한 5일 참은 거겠지만 이게 월봉이니까 벌써 6개월 동안 또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부에서 지주사에 뭐 배당 많이 하라는 얘기도 있고 상법 개정이 되면서 지주사라는 그런 그게 조금 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좀 평가를 좀 높게 받고 있습니다. 높게 받고 있으니 카카오도 지주사니까 다시 한번 상법 개정 관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지주사 같은 종목이 올라갈 수 있으니 최소한 한 8만 원 이상에서 한번 다시 매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3년이나 참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에서 매도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래가 거의 없다는 거는 월봉으로 보면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 상승할 때에 비하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거는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는 또 방증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제 사고 싶은 사람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보유하시면서 8만 원까지 기다리는 방법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 방법 꼭 참고하셔서 매도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들어가 볼게요. 뒷번호 3940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신푼제약이고요. 매수가 15,400원에 비중 12%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목표가와 전망 궁금하고요. 또 추가 매수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분 상담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신풍제약은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정상적인 그런 제약 바이오, 물론 회사는 정상적이지만 주식은 그렇게 또 막 정상적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게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가거든요.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흑자를 보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하지만 얘가 올라갈 때는 뭐 말라리아가 뭐 좀 극성을 부린다던가 뭐 어떤 전염병이 극성을 부린다던가 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린다던가 할 때만 올라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뭐 또 전염병이 언제
그 유행을 할지 그거를 제가 예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말라리아, 뭐 각종 뭐 좀 전염병, 뭐 예전에는 뭐 브라질에서 무슨 전염병이 돈다더라, 좀 아프리카에서 무슨 전염병이 돈다더라 하면 올라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만약에 제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그때를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때 한뭐 19,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이슈로 이게 한번 올라가면 또 급등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19,000원 정도, 전고점이 19,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회사긴 하지만 주식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중을 너무 높이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 비중 정도면 또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게 뭐 한 50%, 60% 되면 혹시라도 이 회사가 좀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면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 내시라면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20%가 넘어가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 선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얘가 60일선 타고 흐르거든요. 보시면 60일선을 타고 흐르니까 60일선을 한 이틀 연속 좀 이탈을 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 60일선을 계속 지켜주면 한번 언젠가 한번 또 전염병이 좀 돌면서 이런 또 기대감으로 또 테마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풍제약 목표가 19,000원, 비중 20% 이내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신청하신 분들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내 주식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저희 본부장님께서 오늘은 로봇 테마에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요새 로봇주 너무 좋죠? 로봇 테마에서 어떤 종목도 가능성을 보고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로봇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지금 안 사실 거면 아예 그냥 끝까지 사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 덜 오른 로봇 관련주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네. 지금 요 히든 종목입니다. 이거는 사실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매일 보시는 게 아니시니까 제가 몰래 히든 종목을 가져왔는데 지능형 에어러블 로봇 업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헬스케어 하는데 그 재활 로봇,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당해서 좀 재활이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하지마비가 당하셔가지고 보행을 못 하시는 분 보행을 보조하는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렇게 약간 이게 또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참 착한 좀 얘기할 뻔했어요, 종목명을. 착한 회사 같죠. 착한 로봇 회사인데 또 반대로 또 사람을 죽이는 또 로봇도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죽인다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키는 지키는으로 바꾸겠습니다. 지키는 로봇도 LIG 넥스원과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로봇도 하고 하지마비 로봇도 하고 또 LIG 넥스원이라는 또 대기업가 그리고 국방용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 또 하나의 장점이 대주주가 2대주주가 LG전자입니다. 믿을만 하죠. LG전자가 투자한 로봇, 뭐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뭐 SK는 또 뭐 투자를 했고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대기업이 투자한 로봇 주식들이 날아가거든요, 요즘. 근데 이 로봇주도 대기업 LG전자가 투자를 했고 LIG도 어떻게 보면 그럼 크게 봐서는 또 LG 가문이거든요. 요 I 빼면 LG죠. 크게 봐서는 진짜입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요 I를 빼면 LG잖아요. 크게 봐서는 LG 그 반개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LG 쪽이랑 좀 친한 로봇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성은 있지만 안 오른 로봇주를 찾으시는 분한테 추천이 아니라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말만 로봇인 주식 그 기업이 있고요. 이거는 근데 말만 로봇이 아니라 진짜 로봇 기술이 좀 좋은 기업이다. 대기업도 함께하고 있다. 2대주주도 대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전고점을 뚫고 올랐습니다. 지금 전고점 밑에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그런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봐도 이거 여기 이제 점프하려고 여기서 힘을 모았구나. 여기 전고점 넘기고 점프하려고 힘을 모았구나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엄청 실려 있습니다. 거래량 엄청 실려 있으니까 이 히든 로봇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아나운서님이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네, 아직 상한가까지 가지 않았고요. 매수식이 좋은 로봇주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과외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월요일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